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연을 열심히 보던 30대 여자입니다. 흔히 조상님이 돕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걸음질 칠 수 있었죠.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황당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에서부터 사이다로 파혼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늦게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꿈꾸던 것들도 많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할 만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았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알바와 공부를 병행해 가곤 했었죠. 그리고 요새 친구들이 많이 한다던 스터디도 들어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취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습니다. 처음 본 남자친구는 평범하지만 깔끔한 인상이었고 그저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였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된 건 스터디를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였어요. 지영 씨, 그거 알아요? 저 남자분 엄청 여유 있대요. 들어보니 저 나이에 강남에도 자가집이 있다고 하고 부모님도 자세히 말은 듣지 못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여자 관계도 깔끔하고 아마 저런 남자가 1등 신랑감 아닌가?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정말 복 받는 걸 거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깔끔해 보이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다른 기업의 임원이신 아버지 밑에서 부족하게 자란 건 아니라서 그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이 잘 풀리게 되어서 짧게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이후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영어도 잘할 수 있던지라 통역도 함께 맡게 되면서 승진도 금방 하게 되어서 운 좋게도 또래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항상 저에게 과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의 잘 지내냐는 연락으로 시작한 적극적인 어필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매너도 좋고 순한 사람이었고 저를 항상 미소 짓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라면 함께 미래를 꿈꾸어도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고요. 남자친구도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는 결혼을 함께 생각하던 사이였기에 돈도 함께 모으고 자연스레 함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 정도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멋진 프로포즈도 받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후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저희 결혼해요. 오빠와 저 잘 살게요. 이 스터디에서 배피를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꼭 모두 결혼식 와주실 거죠? 우와, 정말 결혼해요? 너무 축하해요. 둘 다 완전 선남선녀네. 또 여유 있으니 그들이 사는 세상처럼 재벌집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겨우 저희도 돈 모아서 결혼하는 걸요? 요새 워낙 다들 살기 힘들잖아요. 아무튼 너무 축하해요. 서로 상견례는 다 한 거예요? 뭐 다른 준비는 잘 돼가고요? 아직 상견례는 안 했어요. 저희끼리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 시작하기로 한 거라 아직 시작 단계예요. 그래요. 너무 축하해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되니 너무 기쁘네요. 그렇게 스터디 모임 사람들의 축하도 받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예쁜 신혼집 가구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하기만 했고 남자 100명을 만나봐도 이런 남자는 없을 거라는 자신도 있었어요.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복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아직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되실 분들을 못 배웠다는 점이었어요.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의 부모님을 보라는 말,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전부터 최대한 빨리 뵙고 싶어 계속해서 찾아뵙겠다고 말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친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그 말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며 입원했다고도 하더니, 어느 날은 아버님이 상갓집을 가셨다며 첫 만남부터 좋은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꾸 피하는 겁니다.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묻던 저와 남자친구는 결국 싸움을 하고 말죠.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시간 되셔? 나 뭐 좀 드릴 게 있어서. 어? 당장 이번 주 주말이면 3일 뒤 아니야? 아, 이번 주 주말은 안 되는데.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 가시거든. 왜? 왜 또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한 번도 못 뵙는다는 게 말이 돼? 원래 먼저 만나 뵙고 결혼 허락받고 그러고 준비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많이 와서 만나고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나는 왜 안 돼? 나도 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 한 번 정말 뵙고 싶기도 하고. 아니, 아는데. 자연스럽게 시간 나면 보면 되는 거지. 어차피 결혼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봐야 하는데 굳이 시간 내서 너 힘들게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오해하지 마. 안 힘들다니까. 난 정말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내가 곧 자리 만들어 볼게. 어? 그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그 속도대로 가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이번 주말에는 또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합니다.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든 건 왜였을까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이 결혼을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실패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전 정말 신중히 잘 선택하고 싶었죠. 찝찝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어머님, 시아버님을 뵐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만드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대로 어머님께서도 저를 너무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했고 항상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예뻐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빨리 뵙고 싶었지만 곧 자리를 만들어 본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 엄마 아빠는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고 칭찬하셨고 어린 친구가 진중하게 생각도 깊어 보인다며 인품도 칭찬하셨죠. 저희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희는 상견례 자리도 금방 잡게 되었고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결혼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고 곧 제가 신부가 될 생각에 들떠있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서 챙겨드린 게 너무 없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미리 피부과도 함께 가서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좋은 호텔도 모시고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뭐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보지도 못했지만 너무나도 예뻐해 주시고 계신 시어머님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께서 더욱 기뻐하실까를 계속 생각해 보다가 남자친구가 예전에 말해준 집 주소가 생각났고 선물을 들고 몰래 찾아가기로 하죠. 사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먼저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친이 집에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을 2번, 3번 한 후에 저는 비싼 화장품 선물 세트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기에 집 주차장 밑에서 전화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남자친구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실까? 나를 예뻐하시긴 할까? 혹시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할까?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조용히 운전만 할 뿐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남친이 거짓말하는 것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친에게 실망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이런 일 없이 미리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 밑에 도착을 했고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오빠, 나 어디게? 어? 어딘데? 오늘 아프다고 쉰다며. 어디 많이 안 좋아? 혹시 병원이야? 아니, 사실 나 오빠 집 1층이야. 놀랬지? 뭐라고? 지금 어디라고? 왜 너가 1층에 있어? 상견례 전에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선물 좀 사가지고 왔어. 얼굴 좀 서로 보고 얘기 좀 나눈 다음에 상견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근데 어떡하지? 지금 엄마 아빠 주무시고 계셔서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내가 오늘은 꼭 날 잡아볼게. 정말 미안해. 오늘은 내가 준비하고 바로 내려갈 테니까 너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오빠, 나 오늘 마음 먹고 왔어. 정말 미안한데 이 선물 꼭 내가 드리고 싶어. 나 예뻐하신다며. 나도 시어머님 사랑 받아보고 싶고. 나 밑에서 깨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깨시면 말해줘. 일어나시고 준비되셨다고 하면 그때 올라갈게. 청소해야 하면 청소 3시간 동안 해도 돼. 다 기다릴 수 있어. 오빠도 나 때문에 굳이 안 내려와도 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너 멋대로야? 시댁에 멋대로 찾아오는 법이 어딨냐고. 왜 화를 내? 어머님, 아버님 계속 뵙지 못한다고 오빠가 설명할 때 내가 화낸 적 있어? 다 이해했잖아. 그리고 내가 갑자기 온 거 이해하니까 몇 시간이고 다 기다린다니까? 오늘은 도저히 못 넘어가. 오빠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못 넘어가겠어. 일어나시면 전화해.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한참을 허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못 뵙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밑에 있냐고 묻고는 이제 올라오라고 말을 하더군요. 알겠다고 대답한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선물을 모두 싸들고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가다듬고는 바로 위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처음 만나 뵙게 된 어머님은 굉장히 인자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너가 지영이구나. 만나서 너무 반갑다. 미리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통 안 났지 뭐니. 참 예쁘고 참한 아가씨구나. 우리 아들과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빨리 뵙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래? 미리 불러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미안해. 이해 좀 부탁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뵐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염려 마세요. 어머님께서는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얘기하는 내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또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아시는 것도 많아 보이셨고 마인드도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왜 남자친구가 안 보여주었을까 이상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죠. 맛있는 것도 꺼내주시고 관심 있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기도 하시는 어머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기만 했어요. 정말 잘 모셔야겠다. 부모처럼 생각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던 순간 저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일어났고 불을 켜고 들어가려는 순간 화장실 바로 옆 가구에 붙어있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새빨간 압류 딱지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듣기로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압류 딱지라뇨. 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하면서 가구들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딱지가 급하게 떼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베란다에도 미처 지우지 못한 딱지가 붙은 가구가 발견되었죠. 저는 아차 싶었어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직접 어머니께 여쭈어보긴 신뢰가 될 수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로 합니다. 결혼할 사이에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근데 저기 빨간 압력딱지는 뭐야? 혹시 빚있는 거 있어? 그러자 남자친구도 어머님도 모두 저를 보고 흠칫 놀라서 당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더듬거리며 횡설수설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 어렸을 때 맞나?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아빠가 뭔가 오해가 사서 일이 꼬였나 그랬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다. 내가 다음에 제대로 물어보고 설명해 줄게. 그러자 뒤에서 어머님이 얼굴색이 싹 변하시더니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영화도 그런 공포영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얼굴색이 변하시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순간 저는 실수했나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해서 사과를 드려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예, 솔직히 까놓고 말아마. 예전에 이 아빠가 사업을 몇 번 말아먹는 바람에 빚있는 거 맞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딱히 여유가 없어. 예전에 여유가 있게 살았는데 말이지. 혹시 월급이 얼마나 되니? 네? 제 월급은 왜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아들한테 들으니 또래보다 훨씬 많이 번다던데. 능력도 좋다고 하고. 혹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버니?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거보단 조금 안 되게 벌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결혼하면 네 월급의 절반은 우리 집 빚 갚는 데 쓰자꾸나. 너도 거지 같은 시댁 두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시댁 두는 게 더 낫지 않니?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나도 네 부모가 되는 거다. 제 부모가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빚을 다 갚아드려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랑 아예 연관이 없는 빚이잖아요. 전 그 돈을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여유가 많이 없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려 결혼하는 것뿐이지 빚을 갚아드릴 우면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도 돈도 모아야죠. 아이도 낳고 저희 미래도 있는걸요. 왜 갚아야 하냐니? 우리가 남이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해라. 절반씩 주면 금방 갚을 거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 사업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수입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일 안 한 지 오랜데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긴 거야. 엄마라 생각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 어머님, 좀 그렇게는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우선 오늘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급의 반을 갑자기 시댁 빚을 갚는 데 쓰자니요.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월급이 얼마나는 질문을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다 같이 잘 살자고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빚을 함께 갚자는 건 협박이 아니고 뭔가요? 저희 부모님이셨으면 일을 3배씩 뛰어서라도 저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갚으셨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무 사업도 안 하시는 빚만 있는 부모님이셨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저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서 분란을 일으킬까봐, 그리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계속해서 못 만나게 해왔던 거고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남자친구도 저를 따라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달려가는 저를 불러세워서 대화를 하자고 하더군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게 생겼어? 내가 왜 니네 집 빚을 갚아야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내 월급도 너네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 내가 돈 잘 버니까 이때다 싶어서 결혼시키고 빚 같이 갚자고 하시는 거 아니야? 황당해가지고 진짜. 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하다. 빚 있고 그런 거 말이야. 그냥 개인적인 집안일이라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 결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하면 어머님 계속 전화와서 빚값 주고 닥달하실 것 같아.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왜 너가 못 만나게 했는지도 알겠어. 너도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거지. 맞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사업 안 하신다잖아. 집에만 계신다잖아. 나를 몰러 봤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 너 뭐라 그랬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고작 빚 때문에? 우리가 만나왔던 건, 우리가 사랑하는 건, 너 참 매정하다. 우리 엄마 아빠 사업해서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잖아.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야, 너?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사랑도 사라지기 마련이야. 누가 누구한테 속물이래? 집안 전체가 빨대 꼽으려고 했으면서. 내가 왜 결혼을 해? 내가 뭐 한다고 거지 속을에 제 발로 들어가냐?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사고가 먼저인 거야. 다른 말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알겠어?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 아니 남편이 될 뻔했던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는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저보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니요. 그럼 제가 제 돈을 반씩 갖다 바치면서 빚을 갚아드렸으면 속물이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사업을 뭘 하셨고 어떻게 망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빚을 제가 왜 갚아줘야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았고,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파혼하자는 말과 다름없으니까요. 파혼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걱정이 되었지만, 그 남자와 80년 동안 사는 건 저일 거고, 시댁을 감당하는 것도 저와 남편이었기에 이건 파혼하는 게 100번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로부터 감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저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슬펐지만 그만큼 정신도 금방 차렸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남친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잡곤 했죠.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나 싶어서 받아서 설명해 주었는데 그래도 잘못 알아듣는 듯 싶었어요. 지영아, 정말 끝 아니잖아, 우리. 내가 잘할게. 왜 그래? 전화번호 바꾸기 전에 전화하지 마. 충분히 다 설명했고 난 이미 마음 정리도 다 했어. 너네 집 빚 갚아줄 수 있는 여자 만나. 싫다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일주일만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 혹시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사람은 다 변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엄마 아빠 빚을 갚으면 금방 갚을 거야. 우리는 아직 젊잖아. 일주일은 무슨... 1분도 생각하기 싫은데 무슨 소리야? 아직도 비타령이야? 차단할 거야. 전화하지 마. 그리고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저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데이트했던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차단하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슬슬 집착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저는 모든 문자 전화 기록을 따로 파일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예비 부부에서 부부로 넘어가는 직전이었기에 혼수 준비도 모두 다 되어 있었는데 저 없을 때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며 남자친구는 저에게로부터 카드를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도 카드는 일부러인지 왜인지 돌려주지를 않더군요. 어디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저는 그냥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쓰게 되면 기록이 남으니 더 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나다, 시어머니. 누구세요? 전 시어머니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거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빚을 너의 월급으로 모두 갚으라는 말은 아니었다. 나도 일할 거고 우리 아들도 일할 거 아니니? 너가 갚을 이유 없는 거. 너 말이 다 맞아. 내가 순간 빚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말을 꺼냈나 봐. 너에게 부담을 줄 생각은 없었다.
우리 아들 전화도 좀 받아주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있어.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빚 갚는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해요? 제가 그 집 빚을 갚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드님은 저에게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빚을 갚고 말고를 떠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할 이유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아시겠어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계속해서 사과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시기 시작했고 외국에 있다던 남자친구의 누나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외국에 있던 게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사업한다는 사실조차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모든 전화는 제가 녹음을 해놓고 있었고 혹시 모르니 친정에서 회사도 출퇴근을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했던 제 자취방도 이사를 갈 준비도 완료했고요. 정말 황당한 건 계속해서 남자친구네 집 주변에서 계속해서 카드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던 걸까요? 아니라면 도둑질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네, 맞아요. 남자친구였죠. 지영아, 전화도 차단하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찾아왔어. 사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는 게 좋을걸? 잠깐 얘기 좀 하자. 나 엄마랑 누나랑 다 연 끊고 연락도 안 해, 지금.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 카페 잠깐만 가자. 내 얘기 좀 한 번만 들어줘. 엄마랑 연을 끊었다고? 너가? 응,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생각해보니 너 말이 틀린 것 하나도 없고 말이야. 우리 집 빚을 너가 갚을 이유 없잖아. 우리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아빠 사업한 덕을 너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렇게 엄마와 누나와 연을 끊었다는 남자친구.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저에게 빌고 빌더라고요. 저는 다시 합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말도 섞기 싫었지만 회사 앞을 피하고 싶어 우선 알겠다고 했죠. 카페에 들어간 저는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죠. 카드 얘기를 할 건지도 궁금했어요. 언제쯤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할지 말이에요. 나 진짜 엄마하고 누나하고 연 끊었어. 이제 다시 볼 일 없어. 나는 사랑하지 않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그렇게 계속해서 20분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제는 동정심도 없던 채로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던 참에 남자친구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다녀오면 집에 가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가방을 챙기는 참에 갑자기 남자친구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겁니다. 화면이 켜지며 보이는 문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을 끊었다는 어머님으로부터 온 문자가 아니겠어요? 잘 꼬셔봐. 그러면 빚 금방 갚을 수 있어. 빚 다 갚고 차려주면 되잖니. 저는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우라통이 터지는 기분이더군요. 저를 농락해도 이렇게까지 농락할 수가 있을까요? 원래부터 다시 합칠 생각은 개미만큼도 없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 모자 사기단 그 자체였어요. 그 문자도 사진을 찍고는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이 쓰시는 건지 누가 쓰시는 건지 제 카드를 쓰고 있는지 내역 알람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또다시 저를 붙잡으려는 표정을 하길래 저는 말했죠. 너 핸드폰 확인해봐. 영 끊었다던 너 엄마한테 문자 왔더라? 확인을 한 남친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서서 혼자 식은땀만 흘리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따귀를 한 대 때리고는 옆에 있는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야, 네가 사람을 물러보는구나.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들어? 적당히 봐주려고 할 때 조용히 헤어지지 그랬어? 엄마하고 연을 끊어? 참, 웃기지도 않네.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그땐 너 고소당할 줄 알아?
그렇게 나오면서 저는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서 예약 내역도 모두 있었으니 저희가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였다는 건 입증이 되고 압류 딱지는 서류 조회로 가능할 것이며 전화 녹음과 문자 내역도 다 있겠다. 협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또한 현재는 아무 사이도 아니기에 제 카드를 사용한 건 절도죄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그 남자를 만났던 건 생애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저에게 전화를 해도 제가 어머님 전화도 받지 않고 시누이 전화까지도 받지 않으니 화가 난 시어머님은 회사로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어요. 회사로 오셔서는 제 이름을 대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혹시 이 사람을 아시냐고 하면서 파렴치한 속물이라느니 돈이 없다고 남자를 버렸다느니 버림받은 우리 아들은 병원에 실려갔느니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라 화를 내기도 하며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다른 부서 직원들은 아니었나 봐요. 어느새 저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회사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저랑 뭔 사이라도 되세요? 누가 파렴치한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뭐야? 아줌마? 네, 아줌마죠. 저랑 아무 사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사업한다고 사기치고 집에 있는 빚 있는 것도 숨겨서 결혼시키려고 하셨잖아요. 또 영 끊었다고 했으면서 빚 갚으라고 꼬시라고 문자도 보내셨잖아요. 월급도 반이나 내놓으라면서요. 빚 같이 갚자면서요. 요새 그러면 잡혀가요, 아줌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네 잘 만나고 있던 건 맞잖아. 근데 돈 때문에 내 아들 버린 거 아니냐? 이보세요. 제가 미쳤다고 그 집구석 빚이나 갚아주고 있게 생겼어요? 경찰 불렀으니 집에 갈 준비나 하세요. 그렇게 제가 부른 경찰도 왔고 어머님은 경찰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셨죠. 이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웅성웅성 모인 상태였기에 저는 꼭 해명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회사에 피해를 주긴 싫었거든요. 저는 전체 회사 메신저로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보내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무리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제 예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와 아예 상관없으신 분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월급 반으로 본인 빚까지 갚으려 하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저분 만나게 되시면 무시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번거로운 것들은 다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더 많이 찾아와도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증거가 늘어나는 거였으니까요. 회사분들도 그 이후로는 저를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아서 고소를 하기로 했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제가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화만 내고 있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상담을 해보니 협박과 업무방해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카드 절도까지 더하여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뻤죠. 저는 그렇게 소장을 남자친구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는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회사에서 망신당한 만큼 남자친구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회사 게시판으로 가서 여태까지 모은 증거를 올리며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파렴치함을 적어 올리기 시작했죠. 저는 악에 받쳐서 모든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아니던가요? 이후로는 어머님도 남자친구도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전화 와서는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빌기 시작하죠. 얘야, 미안하다. 아들이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될 것 같아. 이제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으마. 합의도 그냥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여유 없는 거 알잖니? 무슨 합의는 합의예요. 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 회사 와서도 깽판 치셨잖아요.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빚 같이 갚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시네요. 그리고 너 절도죄는 뭐니? 뭐긴 뭐예요. 제 카드 갖다가 쓰셨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셨던데요. 빚이나 갚으시지. 명품 스카프는 또 뭐예요? 안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신 건지 얼마나 쓰시나 두고 보느라 혼났네요. 뭐, 뭐야? 혼수 준비하느라 너가 직접 카드를 쥐어준 거 아니냐? 이미 끝난 사이에 혼수는 무슨 혼수예요? 그대로 갚으세요, 어머님. 그럴 줄 알았으면 난 쓰지 않았지. 너가 찾아가지 않으니 난 너가 그냥 준 돈인 줄 알았다. 그냥 주는 돈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돈까지 다 갚아주시면 돼요. 아, 절도라 몇 배 더 보상하셔야 되려나? 그걸 모르셨어요? 어머님,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탈나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고소를 진행했고 당연히 기분 좋게 승소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에 관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요새 강력해진 스토킹법까지 모두 넣어서 저에게 만족스러운 결론이 났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말이죠.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회사에도 모두 소문이 나게 되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며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어머님도 압류를 막지 못해서 아버님과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절도죄로 형량도 사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법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있나 봐요. 하지만 전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법은 법대로 진행하되 제 회사에 와서 난리치신 만큼 저도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제가 알던 스터디 모임, 남자친구의 SNS, 발로 뛰어 열심히 찾아서 알게 된 어머님의 친구분들, 교회 등 모든 곳에 제가 여태까지 당했던 내용들을 증거와 함께 정리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아주 뜨거웠죠. 응원의 문자도 많이 받았고 함께 화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 줄은 모른 채로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시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을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를 마쳤고 제대로 갚아준 것 같아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저에게 집착을 하셨는지, 제 월급을 그렇게 바라셨는지, 왜 본인들 돈으로는 빚을 갚을 생각을 못했는지 아직까지 정말 의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렇게 지옥에서 벗어나 현재를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법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심판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를 드러내게 한 것도 정말 속이 시원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답니다. 아직 제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도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세상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노랫말처럼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